사마천의 사기, 범저와 채택 중에서 범저에 대한 것 중에서 읽다가 끊어졌던 원교 근공책. 지금 양후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넘어 제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적은 병력으로 제나라를 격파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대군을 동원하면 본국이 위험합니다. 대왕께서는 군대를 되도록 적게 보내고 모자라면 한위 군사로 보충하시려 하지만 그것은 도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동맹국이 한나라 위나라 동맹국은 우리와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하여 다른 나라를 넘어가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하니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제나라의 민왕은 남으로 초나라를 공격하여 천리의 땅을 휩쓸었으나 결국 제나라는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제후들이 제나라를 함께 공략하니 오히려 제나라는 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일제히 왕을 비난하며 누가 도대체 이 작전을 세웠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왕이 문자가 하였다. 문자는 맹산군을 말한다. 문자가 하였다고 대답하니 문자는 달아났던 것입니다. 제나라가 대패한 것은 멀리 초나라를 공격하는 동안 이웃나라인 한나라와 위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무기를 도적에게 빌려주고 식량을 도적에게 준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원교 근공책. 한치의 땅을 얻으면 그 한치가, 한자의 땅을 얻으면 그 한자가 곧바로 대왕의 땅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먼 나라인 제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한편 옛날에 중산국은 그 넓이가 사방 500였는데 조나라는 그것을 혼자 병합하여 공도 이루고 명성도 얻었을 뿐 아니라 이득도 따랐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조나라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한나라와 위나라는 중원에 위치한 천하의 중심부입니다. 만약 대왕께서 폐업을 도모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원의 각국과 한위, 또 뭐가 있나? 한위, 조한위, 중원 각국과 우호를 맺어 중원의 가운데 중위한. 여기서 먼 것은 제나라 연나라를 가까이 하고 여기는 공격하자. 초나라. 한과 위는 중원에 위치한 천하의 중심부입니다. 만약 대왕께서 폐업을 도모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원 각국과 우호를 맺어 자신 역시 천하의 중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초나라와 조나라를 위협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조나라, 위에 있는 조나라. 초나라가 강하면 대왕께서는 곧 저 위의 조나라와 동맹하고 조나라가 강해지면 대왕께서는 곧 아래쪽의 초나라와 친해야 합니다. 초나라와 조나라가 모두 우호관계를 맺게 되면 제나라는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스스로를 낮추는 언사로 귀중한 예물을 바치며 진나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나라가 우호적으로 되면 한나라와 위나라는 곧 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소왕은 물었다. 위나라와는 전부터 손을 잡고 싶었지만 위나라는 변화가 심한 나라여서 친하기 어려웠소. 어떻게 해야 위나라와 친해지겠소? 이에 범자는 대왕께서
겸양의 언사와 귀중한 예물로서 그를 섬기고 그래도 안 되면 땅을 떼어 뇌물을 주시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는 군대를 일으켜 공격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소왕은 그대의 가르침에 따르겠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범저를 객경으로 앉혀 병사에 관한 일을 맡도록 하였다. 진나라는 범저의 작전을 바탕으로 위나라를 공격하여 회의 땅을 점령했으며 2년 뒤에는 형구를 함락시켰다. 어느 날 객경인 범저가 왕에게 진언했다. 진나라와 한나라는 그 지형에 얽혀 있어 마치 수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진나라에게 한나라의 존재는 나무에 찐득이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람의 위장에 병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하에 무슨 별난이라도 생기면 한나라만큼 진나라의 골칫거리가 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먼저 한나라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과인도 한나라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데 한나라가 말을 듣지 않소. 무슨 방법이 있겠소? 한나라가 어찌 진나라의 편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대왕께서 군대를 일으켜 형양을 공격하시면 공과 성고에 교통이 막힐 것이며 북으로는 태양산 길을 단절시키면 상당의 군대가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대왕께서 형양을 쳐서 성공하게 되면 한나라는 세 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망할 것을 알고 그런데도 어찌 진나라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범저의 이 말에 왕은 참 과연 그럴듯하오 하면서 곧 한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짠, 열매가 너무 많으면 가지가 부러진다. 우리 성금이네 대추나무에도 2년이나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렸는데 이번에는 좀 가지가 부러질 만큼 열릴 징조가 금년에 열릴 것 같으네. 왕은 갈수록 범저를 신임하게 되었고 이렇게 두터운 신임을 받기를 몇 년이냐 하면은 몇 년이나 받았어. 그래서 범저는 내정개혁의 문제를 왕에게 진언했다. 신이 산동에 있을 적에 제 나라에는 맹상군이 있다는 말만 듣고 그 나라에 왕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진나라에는 태후와 양후, 화양군, 고릉군, 경양군이 있다는 말을 듣고 왕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왕이라 하며 또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리를 쥐고 있는 사람을 왕이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후께서는 왕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고 또 양후는 외국에 사신으로 다녀와도 보고조차 하지 않고 또 화양군, 경양군은 사람을 마음대로 때리고 죽이면서 조금도 왕을 어려워하지 않고 고릉군은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등용하고 파면하면서도 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들 네 사람의 아래에 서게 되면 실상에 있어서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권력은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고 명령도 왕으로부터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신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안으로 자신의 위세를 굳건히 하고 밖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강력하게 한다 하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다고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안으로 자신의 위세를 굳건히 하고 밖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력하게 한다 하고 들었다. 그런데 양후의 사자는 국왕의 커다란 권위를 가지고 제후들 간에 명령을 내리고 봉후에 자기를 내리며 군대를 파병하여 적을 공략하니 아무도 같이 저항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감히 저항을 못합니다. 양후한테. 양후한테 요전에 뭔가 갚아줄 게 있었는데 어디 마차를 타고 오다가 숨어 있는데 양후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이 속에 외국인이 있는 거 아니야? 하니까 위나라 사람인 범저는 그 양후가 오기 전에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도망갔었는데 그것을 갚아주려는가 보네.
양후에게 아무도 저항을 못합니다. 만약에 전쟁에 이겨 어떤 지방을 점령하게 되면 모두 자신의 봉주로 편입시킵니다. 국가에 유해한 것은 모두 제후들에게 전가하고 만약 전쟁에 지게 되면 백성들을 원망하고 우환이 있으면 곧 국가로 돌립니다. 옛날 시에는 나무 열매가 지나치게 많으면 가지가 부러지고 가지가 부러지면 나무가 상하게 된다. 도읍을 너무 크게 만들면 나라가 위태롭고 신하가 존귀하게 되면 주상이 쇠미하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저와 요치는 제나라의 권세를 쥐고 있다가 마침내 최저는 장공의 다리를 활로 쏘아 죽였고 요치는 민왕의 힘줄을 뽑아내 사당의 대들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또한 조나라의 이태는 국정을 장악하게 되자 무령왕을 유폐시켜 굶겨 죽었습니다. 조나라에 또 무령왕이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진나라에선 태후와 양후가 나랏일을 장악하고 고른군, 화양군, 경양군이 이를 도와서 왕은 안중에도 주지 않고 있으니 이들은 사실 요치와 이태, 최조와 같은 무리를 할 것입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가 차례로 망한 까닭은 임금이 정권을 오직 신하에게 맡겨둔 채 술에 빠지고 여자에 탐닉하여 정사를 돌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권을 맡은 신하가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미워하여 아래를 누르고 위를 가로막아 사리 사욕만 채우고 있는데도 군주가 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관리로부터 각 대관과 국왕, 좌우의 내시에 이르기까지 양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보는 바로는 왕께서 완전히 고립돼 있습니다. 신은 대왕의 뒤에 진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자는 대왕의 자손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앞섭니다. 왕은 이 말을 듣자 크게 두려워하면서 과연 그렇소?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해줘 고맙기 짝이 없소 하였다. 그 후 왕은 태후를 패출시키고 양후와 고양군, 화양군, 경양군을 함곡관 밖으로 내쫓았다. 양후가 파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짐을 실어가는 수레가 1000대를 넘었고 보물그릇과 진귀한 물건들이 궁궐보다 더 많았다. 왕은 드디어 범저를 제상으로 삼아 땅을 영지로 주고 응후라 불렀다. 이때가 소왕 41년이었다. 아직 왕보다 더 많은 짐을 싣고 양후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나? 그만인가? 범저 원한을 갚다. 편. 범저가 재상이 된 후에도 진나라는 그를 여전히 장록으로 불렀다. 이 때문에 위나라는 범저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나라는 진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수가를 사신으로 보냈다. 수가가 바로 왕한테 범저가 무슨 금과 소와 뭐를 상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뭔가를 진나라에 전해줘서 그랬다 하고 왕한테 말해서 그 치도군을 당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 수가를 사신으로 보냈다. 범저가 수가가 사신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해진 옷을 입고서 여관에 찾아가서 수가를 만났다. 수가는 범저를 보자 깜짝 놀랐다. 아니 이 사람 누군가? 아니 범수가 아닌가? 그동안 무사했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수가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 지금 진나라에서 유세하고 다니는가? 아닙니다. 제가 위나라 재상에게 죄를 지어 도망해온 처지인데 어떻게 감히 유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아휴 남의 집에서 날품팔이 하고 있습니다. 수가가 내심 불쌍한 생각이 들어 먹을 것을 차려와서 같이 먹으며 범숙이 이토록 고생하고 있다는 말인가? 라고 말하며 비단 솜 두루마기 한 벌을 꺼내주며 물었다. 진나라가 장록을 재상으로 삼았다나 하느네. 자네도 그걸 아는가? 들리는 말로는 장록이 왕의 신임을 받고 있어서 천하의 일이 모두 그의 생각대로 결정된다고 하네.
이번에 내가 임무를 완수하느니 못하느니는 사실 장록의 생각 하나에 달려있지. 자네 혹시 재상과 친한 사람, 그런 사람 알고 있나? 이에 범전은 저의 주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재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부탁해서 만나게 해드리죠.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가가 말했다. 그런데 내 말이 병들어 있고 수레도 고장이 났다네. 내 말이 말이 끄는 큰 수레가 아니면 문을 나갈 수가 없다네. 아, 제가 주인에게 내 말이 끄는 큰 수레를 빌려오죠. 범전은 그 길로 돌아가서 네 마리의 말이 끄는 큰 수레를 가지고 와서 직접 말을 몰아 재상부로 들어갔다. 그러자 부중 사람들이 범전을 알아보고 모두 길을 비켜섰다. 수가는 기이하게 여겼는데 재상부 입구에 이르자 범전은 수가에게 말했다.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먼저 들어가 재상께 말씀을 올린 다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범저가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문지기에게 물었다. 여보쇼, 범숙이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다. 범숙이라니 누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 이거 방금 전에 나와 함께 수레 타고 와서 들어간 사람 말이요. 하고 수가가 말하니 문지기가 대답했다. 아이, 그분이 바로 재상이신 장록 어르신입니다. 이럴 때 통쾌하겠네, 장록. 수가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때서야 비로소 상황을 깨달은 수가는 웃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서 사죄를 청했다. 범전은 화려한 휘장에 둘러싸인 채 많은 시중을 거느리고 수가를 맞이했다. 수가는 당에 머리를 조아리고 스스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하며 말했다. 아, 이 수가는 나리께서 이렇게 고귀하게 되신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는 천하의 글을 읽을 생각도 감히 못하고 다시는 천하의 일에 관여할 생각도 감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중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원하옵건대 저를 오랑캐 땅으로 축출해 주십시오. 살리고 죽이는 것 모두 나리의 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범저가 호통쳤다. 네 죄가 몇 가지인 줄 아느냐? 머리털을 뽑아 세도 모자랄 만큼 많은 줄 아옵니다. 너의 죄는 세 가지다. 옛날 심포서가 초나라를 위해 오나라 군대를 물리치자 초나라 왕은 그에게 높은 벼슬과 땅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받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초나라를 위해 싸운 것은 조상의 묘가 초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었지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선조의 묘는 위나라에 있다. 그런데도 너는 내가 제 나라의 간첩이라고 의심하고 나를 위제에게 고발했었다. 이것이 너의 첫 번째 죄이다. 그리고 위제가 나를 변소에 처박아두고 욕보일 때 너는 말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너의 두 번째 죄다. 또 그때 너는 술에 취해서 나에게 오줌을 쌌는데 어찌 차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너의 세 번째 죄다. 그러나 나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네가 비단 솜두루마기 옷으로 아직 예정이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수가를 물러가게 한 뒤 조정에 들어가서 왕에게 그간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하고 그를 돌려보내자고 했다. 수가가 범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오자 범저는 크게 잔치를 벌이고 여러 나라의 사신을 모두 초청하고 수가를 당하에 앉히고 그 앞에 지푸라기와 콩을 놓게 한 후 사람을 시켜 수가의 양팔을 꺾고 말처럼 그것을 먹도록 하였다. 그런 연후에 범저가 호통을 쳤다. 가서 위나라 왕에게 구하라. 빨리 위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위나라를 정벌하겠다. 수가가 기극하여 위제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니 위제는 크게 두려워하여 조나라로 달아나서 평원군의 집에 은신했다. 진의 소왕은 위제가 평원군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범저의 복수를 꼭 해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거짓으로 친교를 맺자는 편지를 평원군에게 보냈다. 과인은 그대의 높은 의로움을 듣고 있어. 이제 그대와 더불어
격이 없는 우정을 나누고 싶으니 열남짓 이곳으로 오셔서 술을 실컷 마시며 즐깁시다. 평원군은 진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에 가서 왕을 만났다. 진나라의 소왕은 함께 며칠 동안 술을 마신 후 평원군에게 제안했다. 옛날에 주나라 문왕은 강태공을 얻어 태공으로 삼았고 제나라의 황공은 관중을 얻어 중보로 모셨소. 지금 범저는 과인의 숙부인데 범저의 원수가 그대 집에 있으니 사람을 보내 그의 머리를 가져오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함곡관을 나갈 수 없소. 그러나 평원군은 거절했다. 귀할 때 친교를 맺은 것은 전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며 부유할 때 친교를 맺는 것은 가난할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위제는 저의 벗입니다. 저의 집에 있다고 해도 내줄 수 없지만 더구나 지금 저의 집에 없습니다. 그러자 소왕은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금 평원군이 진나라에 있는데 범저의 원수인 위제는 평원군의 집에 있어. 왕께서는 사람을 시켜 빨리 그 머리를 가져오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군사를 일으켜 조나라를 공격하겠소. 또 평원군도 황곡관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소이다. 이에 조나라 왕은 군대를 풀어 평원군의 집을 포위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위제는 밤을 틈타 도망쳐 조나라 재상인 우경을 찾아갔다. 우경은 왕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상 자리를 내놓고 위제와 함께 도망갔다. 되게 의리 있네요. 우경 또 평원군. 이때 그는 제후 중에 곧 진나라에 저항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나라 대량으로 도망쳐서 신릉군을 통해 초나라로 투항하고자 했다. 신릉군은 이 소식을 듣고 진나라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만나주기를 주저했다. 그러면서 우경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물었다. 이때 옆에 있던 후영이 대답했다. 본래 남이 알아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남을 아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경이라는 사람은 집신을 싣고 삿갓을 쓴 채 조나라 왕을 만나자 왕은 그에게 백옥 한 쌍과 많은 황금을 하사하였고 두 번째 만나자 왕이 그를 상경으로 삼았으며 세 번 만난 후 그는 마침내 재상으로 등용되어 1만 후의 영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하에서는 서로 앞을 다투어 그와 사귀려 했습니다. 그런데 위제가 공경에 빠져 우경을 찾아가자 그는 높은 벼슬을 버리고 영지도 내놓으며 타인의 어려움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남의 공공을 중하게 생각하여 공자를 의지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께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이란 본래 알기 어렵지만 남을 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신릉군은 매우 부끄러워하며 손수 마차를 몰고 그들을 영접하러 교회로 갔다. 그러나 위제는 신릉군이 난색을 표시하고 즉시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실을 들은 조나라 왕은 마침내 위제의 목을 진나라로 보냈다. 그러자 진소왕은 비로소 평원군을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위제는 죽었고 이 의리의 남자 우경은 그 다음에 안 나오나? 우경. 군주의 근심은 신하의 수치다. 범저가 상국이 되고 난 뒤 어느 날 왕계가 범저에게 탄식하며 말했다. 세상에는 미리 알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도 역시 세 가지 있소. 여기서부터는 범저가 현명하지 못한 그 후반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미리 알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일도 역시 세 가지 있어. 첫째는 어느 날 궁중에 수레가 돌연 늦게 나오는 것. 이것은 궁중에 수레가 돌연 늦게 나오는 것. 이거는 뭐냐면 군주의 붕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만출. 궁중에 수레가 돌연히 늦게 나오는 것. 둘째는 상국에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셋째는 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세 가지는 모두 미리 알 수 없는 일이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붕어한 후 상국께서 저에게 사과해 본들 어쩔 도리가 없고, 어느 날 상국께서 갑자기 세상을 뜬 후 상국께서 저에게 사과해 본들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후 상국께서 저에게 사과한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범전은 조정에 들어가 소왕에게 말했다. 왕계의 충성이 아니었다면 신은 결코 한국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신은 상국이 되어 있는데 왕계의 관직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는 그가 저를 진나라에 데려온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왕은 왕계를 하동의 태수로 임명하게 되었다. 왕계는 하동 태수로 일한 지 3년 동안 사자를 조정에 보내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범전은 후에 또 정한평을 추천하여 소왕은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아니, 범전을 엄측하네. 한국으로 모시네. 범전은 집안의 재산을 털어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보답했다. 그는 밥 한 끼 얻어먹은 것도 반드시 보답했으며 반면 눈 한 번 흘겼던 사람에게도 반드시 복수하였다. 소왕 48년 진나라는 조나라와 장평에서 격전을 치렀다. 이때 범전은 계책을 써서 조나라 장군을 연파 대신 조갈로 바꾸게 만들고 바꾸고 난 후 뭐로 바꿔? 조나라 장군을 연파 대신 조갈로 바꾸게 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조나라를 크게 격파하였다. 이어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하였고, 이때 범전은 백기 장군과 사이가 벌어져 소왕에게 참소하여 마침내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 후 범전은 장한평을 추천하여 조나라를 공격하게 했는데 그는 조나라에 포기당하자 2만여 병사와 함께 조나라에 항복하고 말았다. 범전은 소왕에게 멍석을 깔고 죄를 청했다. 진나라법에는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가 죄를 지으면 추천한 사람까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돼 있었고, 그래서 범죄의 죄는 삼족을 멸하는 처벌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소왕은 범죄의 마음이 상하게 할까 염려하여 전국에 명령을 내렸다. 장한평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자에게는 정한평의 일에 대해 말하는 자에게는 정한평과 똑같은 죄로 다스리겠다. 정한평이 범죄니까. 근데 그 죄는 항복을 했다는 그 죄. 어느 날 소왕이 탄식을 하자 범저가 죄를 청했다. 신이 듣건대 군주의 근심은 신하의 수치고 군주가 수치를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왕께서 조정에서 근심을 하고 계시니 신은 그 죄를 청합니다. 그러자 소왕이 말했다. 과인이 듣기로는 초나라의 칼은 예리하지만 춤과 노래는 형편없다 하오. 칼이 예리하면 사병들이 용감하고 춤과 노래가 좋지 않으면 심려 원모할 것이오. 그 심려 원모로서도 용감한 사병들을 이끌고 있으니 나는 초나라가 진나라 공격을 도모할까 걱정하고 있어. 모든 일은 평소에 준비가 없으면 곧 갑자기 발생하는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법이오. 지금 백기 장군은 이미 죽었고 장한평 등이 배반했으니 정한평 등이 배반했으니 안으로는 훌륭한 장군이 없고 밖으로는 적들이 많아 매우 걱정하고 있다오. 왕의 이 말은 범저를 격려하기 위한 말이었으나 범저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때 채택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진나라로 찾아왔다. 채택이 찾아왔습니다. 채택은 다음번에 계속